안녕하세요, 원조입니다. 네, 마이크 대고 있고, 오늘은 뭘 하냐면, 풍수에 대해서 할 거예요. 네, 풍수를 대해서 하는데, 이게 구독자도 잘 오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풍수를 왜 배워야 되는지, 이유를 알면 관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 적용을 일상생활에, 물론 뭐 좋은 터 잡고, 뭐 발복,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요즘 많지만, 그것보다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시킬지를, 이거를 그쪽으로 활용을 하면은 구독자가 좀 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그쪽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풍수라는 그 단어 뜻 자체가 뭐냐면 장풍득수예요. 한글도 모르겠어. 장풍득수. 장풍이 뭐냐면 뭐 막다, 바람을 막다나 뭐 바람을 감춘다, 이렇게 말들이 다 다른데, 저는 뭐 어떤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어느 한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두 가지 의견이나 세 가지 의견이 나왔을 때, 이 의견들은 각자 이렇게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라서, 뭐 무조건적으로 뭐 배타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뭐 막는다, 뭐 감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득수는 뭐 물을 얻는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걸 좀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예전부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바람 문제거든요. 사람이 뭐 뭐라 그럴까요? 뭐 고인돌 시대라 그럴까요? 뭐 예전 신석기, 구석기인가요? 그때 시대부터 시작해서 바람이 항상 늘 문제였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바람을 사람이 맞으면, 그 쉽게 말하면 뭐 풍토병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풍토병 걸린다, 뭐 많죠. 뭐 피부도 안 좋고, 뭐 나이도 노화도 빨리 오고 이런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뭐 산화된다 그래요. 산화. 흔히들 뭐 없어진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바람을 항상 피하는 게 예전부터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바람을 어떻게 피하느냐, 어떻게 이걸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 풍수가 이제 변화되어 왔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이 이렇게 바람을 맞을 수가 없으니, 뭐 동굴이나 주거의 형태도 이에 맞춰서 달라져 오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단편적인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이렇게 바람이 많은 경우에 벽이나 이렇게 벽을 세우잖아요. 벽을 세우면 이 바람은, 들어오는 바람은 이렇게 꺾여서 돌아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살기지만, 이렇게 벽을 통해서 이렇게 바람의 방향을 바꿔버리면 살기가 아닌 생기가 됩니다. 생기. 음. 이거는 직선은 살기가 되겠죠. 네. 바로 직방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맞느니 이렇게 벽을 통해서 이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곡선의 형태로 바람을 맞으면 이게 생기가 됩니다. 생기가 되고요. 바로 이것이 장풍이죠. 이걸 장풍이라고 하고, 그 여기 생기가 모이면 이렇게 이걸 터라고 했을 때, 요 생기가 요 안에 들어오겠죠. 이렇게 들어오면 요 안에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득수입니다. 득수. 그러니까 장풍이라는 거는 불어오는 바람을 이렇게 생기화 시켜서 안에 머무르게 하고, 요 안에 오래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서 득수의 방법을 이제 가져다 쓰는 거죠. 이 득수라는 건 뭐냐면, 뭐 물을 얻는다라는 얘기도 있고, 수간 재물이기 때문에 물을 집 근처에 가까이 하면은 돈을 벌기가 쉽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흔히들 말하는, 곧 예전에 그 책에서 보면 요 명당을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가 내룡이라, 산에서 내려오는 내룡이면 여기는 좌청룡이고 여기는 우백호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렇게 물길이 이렇게 들어와서 내려서 이렇게 물길이 합한 다음에 이렇게 어디로 흘러간다, 뭐 이렇게 보통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풍수에서 말하는 명당의 그림인데, 이거를 좀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밑에서 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보면 이렇게 생겨요. 보통 이게 산이고,
여기 골짜기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옆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좋은 철자리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산과 산, 이 산이 어떻게 보면 산이 세 개죠. 산이 세 개인데 이 골짜기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항상 이렇게 흙이나 모래나 이런 게 없어요. 항상 여기 보면은 바위가 있습니다. 돌, 자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모래나 흙이 이렇게 쌓여 있지는 않아요. 보통 그런 것들은 다 밑으로 비가 되어서 밑으로 쓸려 나가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명당이라는 곳을 가보면 보통 이렇게 주변이 지대가 낮게 꺼져 있고 그 꺼져 있는 곳에 보면 이렇게 돌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거나 물론 비가 내려서 여기에서 모이는 것도 있지만 밤이 되면은 이 수증기들이 요 지대가 낮은 곳에 모입니다. 물들이 모여요. 물론 이제 금생수의 개념도 있지만 지대가 낮기 때문에 이 찬 기운은 요 아래에 있습니다. 요 아래에 모여 있으면 요 아래에 모여 있는 찬 기운들이 요 위에 있는 땅과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흙이 이렇게 바닥에 흙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흙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물이 자꾸 들어왔다 나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요 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이 흙들이 조밀해져요. 세밀해지고 되게 입자들이 고와지죠. 그래서 이렇게 고온 입자들이 아래에 이렇게 쌓이게 되고 고와진 입자들이 이렇게 압력을 받거나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다 보면 단단해집니다. 돌처럼 단단해지죠. 그래서 돌처럼 단단해지면 목이 아파가지고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저 원래 저녁에 이렇게 안 하는데 저녁이 아니면 이걸 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강의를 하긴 해야 되겠고 아무튼 이렇게 조밀해지죠. 이게 잠깐 죄송해요. 잠깐만요. 조밀해지죠. 노래 그래서 이게 나중에 되면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만져보면은 돌인데 조금 눌러보면은 부서져요. 부서져서 이런 걸 흔히 풍수에서 말하는 비석비토죠. 비석비토. 복에 있는 돌인데 이제 힘을 줘보면 모래처럼 아주 입자가 잘게 부서집니다. 제가 이게 나중에 편집할 때 영상을 띄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찍어놓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있어요. 제가 찍어놓은 게. 비석부터 형태가 되는데 이게 요 주변 애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여기 땅 속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입자가 고와요. 여기가 입자가 곱고 단단하죠. 그래서 여기가 생기가 요 산을 옆에 있는 자총령이나 우베크로 넘어온 이 바람이 요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생기가 머무를 수 있도록 딱이 단단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명당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골짜기가 되는 거죠. 이쪽 양쪽이 다. 그죠? 그림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가 골짜기예요. 여기는 이제 터고 명당이고. 그래서 생기가 머무르는 곳. 여기가 바로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명당의 조건입니다. 명당.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은 무슨 뭐 하늘의 기운이나 뭐 조상의 도움이나 이런 것으로도 설명이 되겠지만 이렇게 지질학적으로 제가 지질학은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이거 연구도 해보고 제가 이거 할 말이 되게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비석비토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이런 거죠. 그래서 요 수분이 여기 있는 요 가운데에 있는 골짜기 진 곳이 요 가운데에 있는 흙들을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당에서 나온다는 비석비토가 여기서도 이제 발견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번 시간에 이제 아이 방
얘기를 드렸잖아요. 아예 공부방에다 책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상에 대한 문제도 전에 누가 댓글을 남기셨는데, 보니까 제가 이 문이 여기 있으면은 책상을 여기다 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분이 댓글로, 여기 아기방을 하겠다고 하시는, 아기 침대를 놓겠다, 뭐 이런 댓글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게 제가 이제 그 댓글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었던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기관풍수라고 있어요. 기관풍수. 기관풍수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엘로드 있잖아요. 엘로드로 이렇게 뭐 수맥파가 흐르는 데를 지나면 이게 엘로드가 교차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 수맥파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건 확실하게 이제 인정하고 장담하고, 뭐 이거에 대해 수맥파의 좋지 않음에 대해서는 저 뭐 다른 이견이 없는데, 이 수면파를 잡는 요 사람들이, 기관풍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 기관풍수 하시는 분들의 실력이, 물론 실력을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고, 절대적으로 값을 알 수가 없으니까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되게 심취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원리가 어떤 거냐면, 뭐, 지구에서 뭐, 파동이 나오는 파동을 자기 머리로 이렇게 맞춘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제가 이거를 왜 이 문제에 의심을 갖냐면, 그러니까 요 수맥파에 의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것을 체크하겠다는 요 기관 풍수하시는 엘로드 들고 다니시는 그분한테 의심을 갖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기관 풍수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요 A라는 사람이 와서, 자, 여기에 저희가 수맥을 위치를 알고 싶다고 하면, 그분은 여기다, 이쯤에 수맥이 흐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제가 워낙에 의심이 많고 입증이 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좀 또 B라는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저희 방에 수맥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수맥파가 동등 찾을 수 있는 거라면, 이 A라는 사람이 맞은 요 자리와 B라는 사람이 정해준 요 자리가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달라요. 둘 다. 그분은 뭐 요렇게 말씀하기 했었나 하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문제가 또 재밌는 게 뭐냐, 요 사람한테서 배우신 분들이 있어요. 뭐 A-, B-, C-가 있잖아요. 그럼 요 사람은 요 사람이랑 비슷하게 봐요. 또 요 사람한테서 배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뭐 B-, 뭐 C-, C 다시 다시, D 다시 다시, B 다시 다시. 아무튼 이분한테 배우신 분들은 또 이분 스타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맥을 잡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많아요. 저는 심지어 막 땅도 파보고 막 이랬어요. 너무 궁금하니까. 근데 결론은 뭐냐면, 수맥파의 유해성은 제가 인정을 하지만, 분명 안 좋다라는 건 저도 알겠지만, 이거를 알아내는 방법이 도대체가 모르겠다. 그거 다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유명하신 분은 아니지만, 유명하신 분한테 배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많이, 초반에 가장 풍수 공부할 때 제일 처음 접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기관 풍수.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이거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또 네가 뭘 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면 또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이 기관 풍수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 풍수라는 학문 있잖아요. 풍수가 이제 학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펜이나 이런 지식이나 논리가 아니라, 사람의 느낌으로 이거를 학문화시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거의 기관 풍수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 수면파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학문으로 발전시키고 좀 더 나은, 좀 더 체계적인, 지금 뭐 한의학, 제가 늘 말하지만 한의학은 어디 가도 인정을 받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이 풍수학도 학문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기관 풍수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맞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 기감이 맞더라도 이거를 풍수의 범주 내에 포함시키지 않는 게 오히려 그게 더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결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건 아니고요. 방 안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저희나 우리 돌이 지난 아이들 있잖아요. 돌이 지난 아이들은 자다가 불편하면 이렇게 옮겨 다녀요. 수맥파가 흐른다거나 이러면 애기들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잘 옮겨 다닐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갓난애기예요. 갓난애기. 근데 갓난애기가 만약에 우리가 보통 얼굴을 긁으니까 애기들이 손을 이렇게 꽉 묶잖아요. 그래서 묶어서 부모가 이제 아기 방 예쁘게 꾸며놓고 우리 아기를 여기다 재워야겠다 해서 아기 침대까지 사가지고 여기다 아기를 눕혀가지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수맥이 흘렀던 거죠. 수맥이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뭐 일단은 집중력도 잘 안 되고요. 집중력 떨어진다. 집중력이 없고 그리고 뭐 정신 이상 나중에 지금은 티가 안 나지만 컸을 때 정신 이상을 부른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주의 산만 뭐 정신적 아무튼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거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나라고 했을 때 글쎄 이걸 수맥파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고 이걸 누가 입증하겠어요. 근데 제가 책에서나 이런 게 보면 수맥파에 아이를 눕히는 건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알 수는 이게 입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피하는 게 오히려 아이들의 어떤 정신 건강이든 뭐 육체적인 건강이든 좋으니까 수맥을 피하는 게 어쨌든 좋잖아요. 이게 정말 정신적인 문제를 아이한테 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피하고 보자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래가지고 걱정되니까 이제 우리가 그 기관풍수 하시는 분을 예를 들어서 이제 불렀어요. 근데 이분 출장료가 보통 30만 원, 막 50만 원 막 이래요. 근데 이분들이 와서 이 풍수 자리를 이게 파동을 잡아줬단 말이에요. 잘 잡아주면 좋은데 이 30만 원, 50만 원 돼서 이 파동을 잘 잡아주면 좋은데 이게 잘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아이 방에서 한번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한번 잠을 자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루만 잔다고 바로 알아지는 건 아니니까 뭐 3일을 자보든지 3일씩 자든지 한 일주일씩 자보는 거죠. 자보는데 자고 보니 너무나도 편하고 잠도 잘 자고 뭐 어렵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아기 침대를 놓고 여기서 애를 키우는 게 맞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뭐 무조건 여기 방 배치 구조상으로는 뭐 여기가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여기에 놔야 되겠다. 이런 거는 좀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나 아기 문제잖아요. 그래서 다 한 번씩 자보고 제일 좋은 자리에 아이를 배치하는 게 가장 좋고 만약 이 방에 없다고 하면 뭐 다른 방에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자, 첫 번째 아까 설명했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 아이 방에 적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바람이 이렇게 직선으로 오면은 돌을 두고 사람이 이 바람을 곡풍으로 맞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제가 말했듯이 이게 풍수의 비보 풍수라고 할까요? 좋지 않은 환경을 좋게 만드는 걸 비보라 그래요. 비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냐면 이 아이 방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 방이면 여기 창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창문이 있으면 여기다 큰 파티션 하나 두세요. 창문 앞에다가 큰 파티션. 물론 이제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고 아이 방 청소할 때는 이거 하지 말고 청소를 해야 되겠죠. 청소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잠깐 환기를 시킬 때 여기다 파티션을 이렇게 주잖아요. 예. 파티션을 주면 요 창가로 불어오는 바람이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들었던 바람이 이렇게 회전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쉽게 말해서 요 방법을 우리 방 안에 써먹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들어오는 바람을 곡풍으로 만드는 거예요. 휘어지는 바람으로 만들어서 요 방 안에 생기가 돌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식물을 가지고도 실험을 해봤는데 이렇게 환기를 시켜놓은 이게 이렇게
직선으로 환기시키는 거하고 이렇게 파티션을 막아서 환기를 시키는 거하고 식물의 생육이 달라요. 그래서 자, 이거 좀 입증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한번 해보시면 돼요. 방에 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창문에다가 파티션을 크게 두세요. 방 청소 끝난 후에. 그러면 이 방에 들어오는 공기가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여기가 생기가 돌아요.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여러분이 여기 파티션을 막고 파티션을 해놓고서 문을 닫는 거하고 파티션을 하고 문을 열었을 때 자기가 본인이 이제 내가 이게 문이 열린지 닫힌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여기 있을 때는 막 여기 사람이 있으면은 여기에 문이 닫혔냐 열렸냐를 알 수가 없죠. 파티션을 큰 걸 막아버리면. 근데 이거를 이제 내가 알 수 없게 해놓은 다음에 이거 방 안에서 가만히 느껴보면 이 창문을 열었을 때, 물론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모르지만 창문을 열었을 때 진짜 확실하게 여기 느낌이 다릅니다. 물론 저도 예민한 건 아니지만 느낌이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확실한 게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본인들이. 이걸 제가 이게 열었다 닫았다를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방에 가서 연습도 많이 해봤어요. 다른 친구를 시켜가지고 예전에. 그래서 확실하게 좋은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애들 방 청소 끝나고 환기를 좀 시킬 때 파티션을 막아서 바람을 이렇게 순행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에어컨 있잖아요, 에어컨. 에어컨 앞에도 이렇게 파티션을 두면 공기 순환이 또 원활하거든요. 보통 에어컨 잡을 때 우리가 천장에다가 에어컨을 하면은 이 천장으로 바람을 윗방향으로 하잖아요. 그 윗방향으로 하면 이게 바람이 이렇게 순환을 하니까 뭐 센 바람을 맞지 않으면서도 이제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풍수를 여러분 자녀들 방에 적용하는 게 좋다. 아이들, 특히나 갓난아기들은 몸을 뒤집을 수가 없으니 수면파를 그대로 맞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방 안에서 잠을 자보고 방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아이를 눕히는 게 가장 좋고요. 제일 좋은 자리에 아기 침대를 넣어서 그 아기 침대를 중심으로 방 안에 이제 인테리어를 배치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창문에 이제 종종 이렇게 순환을 시켜야 되겠죠. 공기도 순환을 좀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 방은. 네,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이제 오늘 강의는 뭐 여기에서 하는데,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좀 정신이 없어서 너무 빨리 했나 모르겠는데, 제가 영상 좀 찍으면서 주변에서 많이 도움되는 말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저희 원래 목표는 오프라인 강의거든요.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고 싶어요. 아니, 근데 오프라인 아니어도 되고, 온라인 강의 하고 싶은데, 이제 주변 분들의 말은 할 거면 오프라인 강의 해야 되죠. 이게 맞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걸 하려면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많이 알려야 되잖아요, 저를. 그래서 좀 많이 좀 눈에 확 들어오거나 이렇게 기똥찬 것들을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재미없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너 왜 재미없게 하냐고. 그래서 재미있게, 웬만하면 정말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뭐 먹방을 또 해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먹방을 하면 사람들이 먹방 때문에 올 것 같은데, 아무튼 뭐든지 구독자를 모을 수만 있으면 뭐든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어디 여행을 좀 가보려고 그러는데, 여행 가서도 좀 찍고, 여행 이제 컨텐츠도 좀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다방면으로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제가 풍수나 사주를 하는 채널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은 전 이게 목적이에요. 저는 이렇게 남들한테 뭐를 가르칠 때가 제일 재밌거든요. 제가 예전에 공연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조금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공연할 때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남들한테 뭐 가르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니, 뭐 그런 뭐 번외적인 이야기는 너무 딴 길로 새니까,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그래서 행복한, 네, 월요일 밤 되시고, 오늘 또 이번 주 또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 네. 아무튼, 네, 영상은 되도록 자주 찍을 수 있으면, 되도록 자주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